네, 어저께 한일 군수협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김태호가 그거의 배우인데요. 김태호를 알면은 한미일 관계, 특히 한일 관계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태호는 현재 국가안보실 실무를 총괄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경제 분야는 신설된 제3차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주력하고 있는 사안은 이명박 어, 대통령 때 공론하지 못한 한일 상호 군사지협정 체결 문제입니다. 그저께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오전에는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 체결에 동의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근데 오후에는 말을 바꿔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 차관의 입장 번복에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호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김 차관은 국회 답변에서 김태호와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때 지소미아를 추진하다가 그에 대한 반발로 김태호가 청와대에서 그 안보전략 비서관을 사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태호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호는 일본에 유학 가서 특이하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특이하게 일본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명박 윤석열의 외교라인 실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호는 먼저 집안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현실로 인정하는 관료와 재벌이 이 김태호의 계급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의 아버지는 박정희 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이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김태호의 부인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막내딸입니다. 네. 이 김태호 부자는 소위 스카이대 출신은 아니지만 현실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이 노력을 많이 했죠.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버지 경우는 대학원에 그 다음에 김태우 경우는 이제 코넬대와 시카고 대학 이렇게 유학을 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스카이가 아니지만 최고 상류층의 계열에 들어섰습니다. 김태호의 집안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그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숙명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미일의 지배에 협력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온 이러한 관료와 재벌이 김태호의 계급적 기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태호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국가들의 현실적인 조건과 이해를 중시하는 존 미어 샤이머 교수입니다. 매우 유명한 교수인데요. 어, 객관적인 현실주의를 강조합니다. 근데 김태회의 문제는 현실주의가 강자의 기대는 현실주의,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의 현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도와주는 그죠? 거기에 협력하는 이러한 관료와 재벌, 외세 의존적인 관료와 재벌 이것이 김태호가 생각하는 현실주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현실주의에서 미국과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되죠. 강자와. 그래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 동맹이죠. 그러한 것들을 어, 다양한
안보나 산업이나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는 이러한 전면적인 다차원적인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과거는 이제 공산 정권이라는 게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공산 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이러한 가치 동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태호의 그 현실주의를 지도교수인 미어샤이머 교수와 비교해 보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라는 강자와 조선이라는 약자 어느 양편의 세계보다는 핵무기가 전쟁 억지와 체제 유지 수단이므로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할 리가 없다는 이런 현실주의 반면에 김태호는 이제 강자 지배 현실주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힘을 합치면 두 개 핵무기도 폐기하고 체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 지원을 한다는 비핵 개방 3,000원이라는 것도 그의 작품이죠. 말은 멋있는데 현실적으로 북이 체제의 핵심적인 보호 수단인 핵무기를 1인당 3,000달러, 국민소득 3,000달러로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호가 생각하는 것은 가치동맹입니다.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동맹. 그 중심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고 과거에 그 반공동맹이죠. 반공동맹을 오늘날은 이제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그것을 변형한 겁니다. 김태회의 어떤 외교 노선의 사상적 기조를 한번 본다면 석사 논문 주제가 일본의 정책이었습니다. 역시 97년 박사 논문 주제도 일본의 안보 정책에는 특히 이거는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그 안보 정책입니다. 김태호가 2004년에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 우리가 보통 CSIS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제출한 논문이 바로 한미일 동맹에 관한 거고 여기에 이제 김태호의 입장이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이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이해 조정을 하면서 한미일이 군사동맹이 전반적인 군사뿐만 아니라 다섯 개라고 하는데요. 전면적인 다차원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가치 공동체, 이해관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국가인 한미일이 과거는 공산국가이자 현재는 독재국가인 조선, 중국, 러시아를 봉쇄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의 핵 협의 그룹이죠. 핵 협의 그룹 설립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때 윤석열을 수행한 김태호가 이를 두고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치동맹이죠. 민주주의 동맹. 이 가치동맹을 기반해서 다섯 개의 동맹이 이 세부적인 기둥, 다섯 개의 기둥이라 하죠. 그러니까 가치동맹인 자유민주동맹이 제일 위에 있고 그것을 바치는 다섯 개의 세부 동맹이 기둥이다. 그래서 그 세부 동맹은 안보동맹, 산업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이와 같이 한미일을 사실상 전면적인 공동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로 만들자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태호가 지소미아라든지 한일 군사 지원 협정이라 이와 같이 한일 관계에 주력하기 때문에 보통 친일파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친일파로 나타나는 거는 겉에 이 현상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는 이러한 친일적인 행보는
바로 미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즉 친미파로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한미일 동맹을 완성시키는데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동맹을 어, 증진시켜야 된다. 바로 이게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인데 바로 미국의 이러한 핵심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는 본질적으로는 친미파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미국의 한일 정책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파처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호는 부친이죠. 부친과 이명박의 인연 등으로 인하여 2004년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부터 외교 분야 가정교사 역할을 했고 그 인연으로 인수위를 거쳐서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 대외전략 비서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외교 실세로 군림했습니다. 김태호의 외교 노선의 핵심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동맹을 완성시키는 거고 그 핵심은 미국이 그 해방 이후에 최대 과제로 여기고 있는 한일 동맹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이 한일 동맹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모든 정권들에게 요구죠. 사실상 부탁, 읍소에 가까울 정도로 한일 동맹을 하고자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이명박 때 그게 추진이 됐고 박근혜 때 일부 성사가 됐고 윤석열 때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김태호는 이처럼 친미파이나 미국의 한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명박의 외교 정책을 장악한 김태호의 역작은 아까 말한 대로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죠. 와 상호 군수지원협정 추진입니다. 이 중 지소미아는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김태호의 졸속적인 밀실일 협정이라는 여론에 막혀서 좌절되고 그 여파로 김태호가 청와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소미아는 이제 박근혜 때 미국의 압력에 밀려서 미국 군대,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 합의와 함께 졸속적으로 체결됐습니다. 김태호의 이명박에 대한 인연은 윤석열에 대한 인연으로 이어지면서 김태호가 자신의 신념인 한미일 동맹, 특히 한일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미파로서 한미 동맹을 주로 다루던 김성한은 윤석열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연구원 시절에 김태호와 같이 재직했고 김성한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 제2차관이었는데 업무상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관인 김태우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김성환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서 김태우를 인수위원으로 끌어들였고 그 인연으로 김태우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윤석열의 방미 당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무산됐고 그 이후에 김태호와의 갈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2003년 3월 말에 사임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김태호가 실세했는데 이 김태호의 실세와 형식적인 상급자인 김성한 실장이 서로 충돌해서 김태호가 이긴 겁니다. 김성한이 사임된 이후에 사람들은 김태호가 안보실장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김태호의 독주죠. 독주를 염려해서 조태영 주미대사를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급 상당수가 이미 이명박 시절부터 김태호의 휘하 업무상 김태호의 지휘를 받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김태호가 이명박 시절에 퇴임 이후 국방 자료를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이것을 사면까지 해주면서 청와대에서 자기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윤석열은 김태호가
김태효가 안보 실세로 군림해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태영을 실장으로 앉혀서 김태효를 견제하고 있지만 자신의 그 G 아래 김태효가 외교 안보 라인의 실세로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호는 김성한 실장 사임 이후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 동년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도출하면서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인 한미일 동맹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이 조선,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포함하여 인도 태평양 문제까지 이 한미일이 공동 보조를 하고 반도체와 같은 서플라이 체인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이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즉 한미일이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부분으로 협력을 확보한다는 이런 한미일 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요. 한편 작은 그림인 한일 동맹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 모두 민주주의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의 적으로 삼고 조선을 제2의 적으로 상정하면서 군사안보, 정치외교, 경제, 산업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일이 공동 보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우는 임명복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 동맹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상 한일 동맹으로 직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세부적인 협정을 맺어서 한일 동맹의 효과를 내겠다. 다시 말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협력이라든가 군수 지원 협력 등 이러한 것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잔가지로 여러 개의 잔가지로 기둥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의 논리는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놓고 일단은 한일 동맹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김태호는 이미 2015년 8월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사과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는 국민 여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2017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주장하면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이미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5년 전에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